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했죠. 자, 이것을 제가 그 동굴 다시 3이라고 하는 PSD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열었는데,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름이 동굴 다시 3 PSD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불러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제가 이거 했고요. 자, 이번에도 또 이제 이 작은 이미지를 두 개를 더 삽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효과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그림과 또 하나의 배경 화면을 집어넣어 가지고 파일 하나에다가 두 가지 이상의 그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우리가 브릿지를 이번에는 이용을 해 볼까요? 브릿지를 이용하지 않고 또 지난번 같이 폴더를 한번 열어서 보죠. 자, 제가 열어서 이번에는 끄집어내지 않은 것이 이 꽃이 끄집어내지 않았네요. 자, 이것을 잡고 이렇게 제가 드래그해서 이 작업한 것을 위에다 자 올려다 놓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의 그 그림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프리 트랜스폼 해가지고 X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슨 오브젝트가 들어왔냐면 스마트 오브젝트가 적용된 그림이 들어온 겁니다. 일단은 엔터를 칩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여기에 스마트 오브젝트 표시가 들어왔죠.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또 하나도 좀 전과 같이 해서 다시 이 바다라고 하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끌어다가 요 위에다 놓습니다. 자, 놓고 노니까 이렇게 또 스마트 오브젝트 형태로 됐네요. 자, 엔터를 쳐서 일단은 두 개의 그림을 더 불러드립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을 더 불러드리고, 자, 이것도 아래로 좀 내려보죠. 이렇게 내려놓고, 자, 여기에 지금 현재 두 개가 있고,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이드 선을 끄집어낼 건데요. 가이드 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끄집어냈는데, 우리가 이 그림 자체를 이동을 했더니 그림이 많이 그 위치가 변경이 됐네요. 자, 이것을 가이드선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자, 뭐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놔두면 되니까, 자, 이 부분도 위치를 맞춰서 끝으로 딱 맞게 옮기겠습니다. 자, 옮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간격을 지금 보니까 약 한 20픽셀 정도의 간격이 돼 있는데, 자, 그거를 맞추죠. 자, 오른쪽에서 끌어서 가이드를 20픽셀만큼 떨어지게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위에 있는 것도 그림을 조금 아래로 가이드 선을 낮춰서 위에 맞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또 이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래로 당기죠. 자, 당겨서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그림을 하나를 집어넣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바다의 그림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컨트롤 누르고, 자, 이것을 클릭을 해서 자, 요 끝에 위치를 맞추죠. 맞춰놓고, 자,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누릅니다. 컨트롤 T를 눌러가지고, 자, 쉬프트 키를 잡고, 자, 드래그해서 제가 작게 만들겠습니다. 자, 작게 만들었는데 위치가 조금 아래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Shift를 잡고 조금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Shift를 잡고 드래그하면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딱 맞게 되죠. 자, 여기에 보니까 조금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간 것 같죠. 그러면 키보드에서 화살표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한 번만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이동이 됐어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1픽셀만큼 이동이 된 겁니다. 자, 엔터를 쳐서 적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다시 이걸 클릭해서, 자, 이것도 여기다 갖다 맞추겠습니다. 자, 맞춰놓고 컨트롤 T 해서 또 Shift를 누르고, 같은 크기 때문에 Shift를 누르고 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니까 같은 크기가 될 겁니다. 근데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그림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네요. 위에 거는 작게 나왔고 아래 거는 좀 크게 나왔죠. 뭐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터를 쳐서 적용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나무에 여기 FX라고 가지고 효과가 지금 다 적용이 된 거죠. 이 효과를 복사를 해서 지금 만든 데다가 집어넣겠어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자, 카피 레이어 스타일을 한 다음에 바다에다가 패스트 레이어 스타일 같은 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꽃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패스트 레이어 스타일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적용을 시켜놓고, 자, 우리가 돋보기 툴을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그러면 다시 선택 툴을 선택해서, 자, 컨트롤 선택하고, 자, 이것을 위로 좀 올리죠. 자, 이 정도면 되겠네요. 됐고, 컨트롤 T에서 크기를 조정을 하죠. Shift를 누르고, 자, 드래그해서 크기를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이 정도면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엔터를 치고 또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자, 이동을 하는데, 자, 이것도 컨트롤 클릭을 한 다음에 아래로 조금 조정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략 맞췄습니다. 컨트롤 제로를 눌러서 원래대로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가이드 선을 없앱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개의 그림이 들어왔는데 요 2개의 그림이 여기에 간격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으죠? 자, 그러면 요 FX 일단 닫죠. 닫은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2개를 선택을 하죠. 지금 선택이 돼 있죠? 여기서 화살표, 왼쪽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2번 눌러가지고 2픽셀을 이동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너무 많이 간 것 같으네요. 한번 오른쪽으로 해서, 자, 2픽셀만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6개의 그림이 들어왔죠?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걸 할 거냐면은, 다시 파일, 자, 오픈을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그림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는데, 제가 이 초원이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초원이라고 하는 그림이 들어왔는데, 따로 들어왔죠? 자, 이거를 드래그 한 다음에 떼어내고요. 자, 이것을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여기다 갖다 놔요. 들어왔네요. 자, 이것도 내려놓고. 자, 드래그 내려오니까, 너무 왼쪽으로 붙었죠? 자, 이것도 크기가 맨 아래에 있는 그 동굴하고 같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갖다 대면은 딱 달라붙어요. 달라붙는데 그건 무슨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스냅 기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초원이라고 하는 그림이 들어오고 나니까 아랫부분이 다 가려져서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러면 이 레이어 1을 아래로 쭉 내려가지고 백그라운드 레이어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죠. 또 색다른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리면은 동굴을 배경으로 해서 한 거고, 자, 이것을 키면은 초원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눈을 가렸다가 열었다가 함으로 해서
두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자, 일단 이걸 닫고요. 그 다음에 바다 레이어와 꽃 레이어를 Shift를 누르거나 컨트롤을 눌러서 자, 이것을 아래로 그룹 1 아래쪽에다가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그룹 1이 맨 위로 올라갔죠. 자, 이것도 하나 더 위로 올라가죠. 귤나무를 내리면 되겠네요, 이 아래로. 자, 그래서 바다하고 꽃, 이것이 지금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눈을 가리면 두 개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한 거고, 지금은 오늘은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더 추가를 했고, 여기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초원. 자, 이것도 레이어 1이라고 하지 말고, 자, 초원 이미지로, 자, 이게 더블 클릭을 잘못하면 좀 전과 같이 그런 것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원이라고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초원이 이제 이게 배경이죠. 두 개의 큰 배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것으로 해서 6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와 그 다음에 체인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선택하면 전체 선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그룹 이 아이콘을 클릭, 여기 있는 것을 드래그해서 이 아래로 가져오면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바다를 선택한 다음에 그냥 여기에 그룹 아이콘 요거를 클릭을 해줘요. 클릭을 해주면은 위에 그룹 2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썸네일이라고 한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썸네일 그룹인데 여기에 6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눈을 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룹만 만들어져 있지 그룹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룹 속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자, 요 바다라고 하는 그림을 잡고 자, 위에 있는 썸네일 폴더에다 갖다 놓고 손을 놓습니다. 그랬더니 자, 아래를 보면 알지만 이것은 이 앞부분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 거는 결과적으로 썸네일이라고 하는 그룹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뭐 하나하나 해도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Shift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 잡고 이렇게 해서 썸네일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그랬더니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6개의 그림이 썸네일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닫혀졌죠. 그러니까 이 썸네일을 여기서 지금 선택되어 있죠. 자꾸 움직이면은 바로 뭐가 되냐면 6개의 그림이 같이 움직여져요. 하나의 그룹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컨트롤 Z를 해서 원래대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하는 방법에는 지금 먼저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끌어다 넣는 방법, 또 하나는 전체 선택을 해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었는데, 자, 처음에 만든 그림이 요거 2개를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개의 눈을 가렸죠. 눈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다가 또 추가를 할 거는 여기에 있는 그림을 2개를 더 추가를 하고 배경을 이 동굴을 쓰는 게 아니고 초원을 써서 색다른 거로 만들 겁니다. 물론 글씨의 위치 또 색깔, 글씨의 그 글씨체 뭐 이런 것도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가지 방법을 쓸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이 방법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 먼저 자, 이것을 그대로 놓고 자, 우리가 윈도우에 가지고 보면은 레이어 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컴스인데 이 컴스의 약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컴페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비교한다는 그런 건
근데 그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컴스라고 그러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 레이어 컴스 대화 상자가 들어왔죠. 자, 요거를 다시 클릭하면 닫아지고 다시 열면은 다시 나타나는데, 네, 이것이 판넬이 되겠죠. 레이어 컴스 판넬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렇게 열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저장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여기에 새로운 것을 클릭을 합니다. 휴지통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레이어 컴프라고 하는 레이어 컴프 1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름을 바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놓을게요. 그리고 apply to layers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지금 나와 있죠. 근데 포지션과 어피어 레이어 스타일까지 다 나는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레이어 컴프 1이라고 제가 해서 저장을 해요. 오케이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여지는 부분이 레이어 컴프 1이라고 하는 거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해서 닫아요. 닫고, 자, 이번에는 썸네일 안에 이 두 개의 그림을 열어줍니다. 열었죠? 그리고 이 아래에 초원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이 동굴 백그라운드는 사실 이 그림 초원 뒤에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뭐 눈을 가려도 되고 또 안 가려도 되고, 근데 이거는 가리나 안 가리나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그룹을 한번 이동을 해 볼까요? 자, 그룹을 제가 요 위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고 썸네일 부분을 자, 아래쪽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 정도 놓고, 자, 그룹도 조금 아래로 한 다음에, 자, 그룹을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자, 요거는 썸네일은 닫고요. 요 두 개의 그룹 그 레이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편집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룹으로 만들어서 넣어두는 것이 훨씬 낫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먼저 포토샵 CS5라고 하는 글씨를 선택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글씨의 가운데 부분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밑줄이 그어지고 커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레이어 글씨의 안쪽 부분에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블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하냐? 글씨체를 제가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자, 글씨체를 한번 어떤 거로 바꿀까요? 자, 요걸 한번 바꿔볼까요? 이상하네요.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뭐 지금 제가 여기에 쓰고 있는 글씨체는 여러분들한테는 없는 글씨체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F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클릭해 보죠. 자, 뭐 나름대로 괜찮네요. 자, 이것도 이왕한 거 색깔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색깔을 자, 보라색 계열로 오케이 해서, 자, 보라색 계열로 바꿨죠. 자, 바꿨고, 자, 이번에는 자, 위에 락이닷컴을 선택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서 이것도 글씨체를 바꾸죠. 자, 베르나타
이것도 괜찮고, 글씨 크기를 좀 줄여서 48. 그 다음에 색깔도 주황색 계통으로, 자, 이렇게 오케이 해서,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그룹을 닫고, 열은 다음에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자, 이 락이닷컴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조금 움직여서, 자, 아래쪽으로. 자, 이거를 그룹을 조금 움직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썸네일 부분을 아까 이동해서 이렇게 놨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든 것하고 지금 거하고 다른 거가, 아까 레이어 컴프 1을 클릭을 했더니 아까 형태가 나왔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한 거죠. 좀 전에 했던 거. 자, 이런 형태가 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바꿔놨는데, 여기에다가 또 새로운 레이어 컴프를 추가를 합니다. 자, 컴프 추가. 그래서 레이어 컴프 2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옵션 부분에 3개가 다 적용이 됐고, 자,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여기를 우리가 열었을 때 썸네일 6개하고 그 다음에 글씨가 2개가 있는데, 이렇게 그 많은 것이 아니지만 이 배경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바꾼 거예요. 자, 보면은 먼저 레이어 컴프 1을 선택하면은, 자, 이런 형태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컴프 2를 선택했더니 또 다른 그림이 되죠. 그러니까 이 레이어 컴프 기능이 아주 그 색다르면서 그 작업도 단순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에서 사용했던 그런 여러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글씨체라든가 또는 색깔, 또 여기 이미지의 위치, 뭐 방향 이런 걸 다 설정을 해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레이어 컴프 3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에서 지금 현재 한 가지 파일에서 2가지를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레이어 컴프 2로 놓고 파일 세이브 S에서 여기서 우리가 PSD로 저장을 안 하고 여기에 JPG라든가 뭐 이런 다른 거로 저장을 해서 2가지 이상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을 하나 해볼게요. 자, 레이어 컴프 2였죠? 자, 파일, 자, 세이브 S 해서, 자, JPG로 저장을 하죠. JPG로 해서, 컴프 2였죠. 자, 컴프 2 JPG로 저장을 하고, 자, 오케이 했고요. 다시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 컴프 1을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파일 세이브 S에서 JPG로 해가지고 컴프 1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그림에서 몇 가지만 변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2가지의 그 JPG를 만든 그런 효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레이어 컴프까지 공부했고요. 자, 한 가지 제가 추가 설명할 부분이 이 썸네일에 그 스마트 오브젝트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스마트 오브젝트는 PSD 파일을 우리가 저장할 때 그냥 놔두면 좋은데, 만약에 더 이상 이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하지 않는다면은 스마트 오브젝트를 전부 다 해제해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자체가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자, 이게, 비탈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썸네일이 좀 적용되어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오케이 하면 우리가 처음에 줄이지 않은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델리트를 눌러서 가운데가 뻥 뚫어지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 세이브 합니다. 이것은 확장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비탈꽃이라는 PSB 파일이에요. PSB 파일이라는 것은 지금 스마트 오브젝트가 적용된 파일의 백업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세이브, 그냥 세이브만 눌러요. 세이브 눌렀죠. 그러면 저장이 됐어요. 다시 자, 우리가 앞으로 나와서 보면은 여기에 비탈꽃의 가운데가 뻥 뚫어졌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좀 전에 봤던 여기에 이 지웠던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 자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레이어 이거를 취소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편집을 하면은 바로 원본 이미지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용량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더 이상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스마트 오브젝트가 되어 있는 레이어를 그냥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어떤 게 있느냐? 만약에 그림을 확대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스마트 오브젝트가 적용되지 않은 레이어를 크게 늘렸을 때 화질이 깨진다고 그랬죠. 그런 형태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항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닫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몇 가지의 그림만 변화를 시키고 위치, 색깔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변화를 시킨 거네요. 이거는 원래 있던 것에서 뭐가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그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오늘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